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잔뼈가 굵어질 정도로 저도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다 보니까요, 이상하게 부동산 투자나 부동산 경매를 굉장히 우습게 보는 사람들을 아주 가끔 만납니다. 부동산 경매는 어떻게든 싸게 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급매를 찾는 것이 더 나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세입자나 그전 주인에게 사람으로서 못할 짓 한다고 그게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난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뭐 얼마나 남냐고 낙찰 받으려고 쫓아다니냐고 좀 조롱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다들 부동산 경매 투자를 쉽게 생각하는 것이겠죠. 뭐 그래도 지금은 부동산 경매에 대한 이런 나쁜 인식이 그래도 많이 줄어들기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은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요. 경매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매에서 나오는 수익까지 아주 하찮게 보지는 마십시오. 부동산 경매에서 얻는 아주 작은 수익이라도 수익이 생겼다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수익의 틈새 시장을 본 것이고요. 두 번째는 크든 작든 부동산 경매에 대한 경험치가 생겨났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나 부동산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 경험치가 생겨서 비슷한 유형의 물건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또 부동산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지죠. 언젠가 이 땅을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경매로 31만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고, 양 옆에 토지주들이 서로 땅을 사고 싶다라고 경쟁하는 바람에 120만원 정도의 매도를 했다라는 이야기요. 이 물건의 소개 영상을 보고 상당히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어요. 단순히 그래 돈 90만원 차익 생겨서 좋겠다, 그거 여기저기 띄워주고 나면 뭐 얼마나 남았다고 이런 거를 자랑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와 그래도 좀 생겼으니까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접근하든 간에 획일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 관점을 가격이 높고 낮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어떤 쓸모를 갖고 누구에게 필요하냐를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수익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 쓸모와 효용 가치를 제대로 보았기 때문에 수익이 난 것이지, 이것을 단순히 얼마 벌었냐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 안목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런 물건이 가격이 떨어졌을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덧붙여서 수익으로 이어지게 했나? 뭐 이런 생각을, 이런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거죠. 남의 땅에 끼어있는 작은 짜투리 땅은 언제나 그 땅이 작기 때문에 효용성이 있고 옆 땅 주인들이 가격이 작기 때문에 탐을 냅니다. 경매니까 나 아니면 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 자만심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서 투자가의 수익이 천차만별이에요. 저 사람은 90만원이지만 다른 누군가는 100만원, 2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다시 말해서 100만원짜리 땅도 없고 10만원짜리 땅도 없고 물건도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가격은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지난 영상에서 남의 집 앞 짜투리 땅 7평을 공매로 낙찰받아 수익을 낸 물건도 수익의 크기로 접근하면 뭐 그냥 웃고 말아야죠. 이것을 뭐 큰 돈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죠. 조금만 잘 생각해보면 100만원짜리 경매 물건도 제대로 수익을 내보지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고요. 또 이런 물건이 억 단위로 뛰게 되면 입찰도 못해요. 작은 경험력이라던데
그 작은 경험력도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경험력의 차이라는 것은 그렇게 큽니다. 작은 물건에서 얻은 경험치는 단순히 그 물건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적은 수익에 대한 경험이 큰 물건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매나 공매에서 경험은 정말 엄청난 것이에요. 특별한 경험 없이 대충 책에서 나오는 이론만 파고드는 사람은 서류에서 볼 수 없는 현장의 분위기와 압박감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A는 B다, B는 C다, 맨 이런 것만 하는데 다른 것이 들어갈 여지가 당연히 없는 거죠.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방의 심리를 어떻게 이용하여야 나에게 유리한지, 이런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는 수익으로 이어지는데 또 누구는 이 정도 수익을 아주 하찮게 여기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도 하고요. 점점 물건이 만만해지고 만만한 물건을 대하는 투자자는요, 실수가 잦아질 수가 있거든요. 실수를 안 하는 투자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과 배우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부동산 경매에서 크든 작든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공이에요. 그것은 투자자의 의도대로 되었기 때문에 수익을 얻은 것이고, 물건을 바라보는 안목이 한층 더 성장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일이에요. 저는 이제까지 부동산 경매에서 단 한 번만 낙찰을 받고 두 번 다시 경매를 안 하는, 경매를 끝내는 그런 투자자를 본 적이 없어요. 또 수익을 한 번이라도 얻어본 사람이 경매 세계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저는 좀처럼 믿지 않아요. 수익을 많이 얻고 손실을 보고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사람만이 이 판에서 살아남습니다. 적어도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요, 운보다는 노력이 더 많이 있어야 되고요, 내 의견도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경매에서 작은 물건, 작은 수익을 어떻게 쌓고 또 어떻게 이것을 실력으로 늘려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하시다 보면 언젠가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또 그런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큰 수익을 내려는 사람은 경매나 공매보다는 차라리 로또 복권을 사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수익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요, 어떻게 저런 수익이 날 수가 있게끔 만들었을까, 또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고 계획을 짜야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방식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보십시오. 같은 부동산이라도요, 누가 소유하느냐, 누가 어떻게 가치를 높이느냐에 따라서 가치와 가격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쓸모없는 물건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부동산 경매의 수익이 또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를 떠올려 보면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부동산 경매 수익이 매번 나오는 것 같지만 시간만 지나가고 수익과는 멀어지는 그런 물건들이 주변에 진짜 널렸어요. 그런 물건이 없는 것 같다고요? 그럼 한번 콱 찍어가지고 아무 물건이나 입찰해서 낙찰 받아보십시오. 수익이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아마 말로는 못할 거예요. 실제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잊지 말고 알람 설정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